혹시 선풍기 틀어도 미지근한 바람만 나오시나요? 한참 더운 여름날 선풍기 켜놓고 앉아 있어도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싶을 때 있으시죠? 이런 이야기 관심 있으시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꿀팁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름 되면 우리 집 전기요금 고지서 괜히 열어보기도 무섭죠. 에어컨 조금만 오래 틀면 전기세가 훅 올라버리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은 선풍기에 의지하게 되는데 막상 틀어도 시원하다는 느낌 잘 안 들죠? 저도 그랬어요. 선풍기 앞에 앉아 있어도 바람이 후 하고 오는데 몸은 계속 끈적거리고 땀은 줄줄. 심지어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시니어분들, 그러니까 저희 또래 분들 중에는 전기료 걱정에 에어컨은 거의 안 틀고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나려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면 몸이 지치고 열사병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선풍기 하나만으로도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 이걸 주제로 준비해 봤어요.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확실하거든요.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해보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드렸더니 야, 이거 진짜 되네? 하셨던 팁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선풍기로는 부족한 거 아니야? 결국엔 에어컨 켜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에어컨이 제일 시원하긴 하죠. 하지만 하루 종일 틀 수는 없잖아요. 몸도 힘들고 전기료도 무섭고. 그래서 에어컨 없이도 체감 온도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꿀팁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정말 간단한데요. 바로 얼음을 선풍기 앞에 두는 방법입니다. 그거 들어본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넣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얼음만 대충 갖다 놓는다고 시원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한 위치, 시간, 그리고 보관 방법까지 알고 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선풍기 앞에 얼음만 놓았을 뿐인데 방 전체가 시원해졌다는 분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선풍기 앞에 얼음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효과가 있겠어? 싶으셨다면 정말 의외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체감 온도가 무려 34도 정도는 떨어졌다고 말씀하세요. 에어컨 안 켜고도 방 안이 훨씬 시원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커다란 볼이나 그릇에 얼음을 가득 담습니다. 냉동실에 얼려놓은 얼음이나 마트에서 파는 얼음팩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그릇을 선풍기 앞에서 약 30cm 거리에 둡니다. 너무 가까우면 물이 튈 수 있고 너무 멀면 시원한 바람이 약해져요. 30cm 정도가 딱 알맞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그 얼음 위에 얇은 수건을 하나 덮어보세요. 왜냐고요? 수건이 서서히 녹는 물기를 머금으면서 차가운 습기를 더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바람도 훨씬 부드럽고 시원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하면 선풍기를 통해 얼음의 냉기가 함께 전달되면서 바람 자체가 에어컨처럼 시원해지는 겁니다. 얼음을 너무 자주 갈아야 하지 않느냐고요? 하루에 23번만 바꿔주셔도 충분합니다. 특히 낮 시간대 가장 더운 시간에만 해줘도 방 전체가 쾌적해지거든요. 그릇에 얼음 넣는 게 귀찮다 하신다면 2리터짜리 페트병을 활용해 보세요. 물 꽉 채워서 얼려두신 다음 선풍기 앞에 똑같이 넣는 거예요. 훨씬 오래가고 물이 새지 않아서 더 편리하답니다. 이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신 전북 익산의 이순자 어르신께서는 예전엔 선풍기 틀어도 땀이 줄줄 났는데 얼음 앞에 두고 나서부터는 바람이 차가워져서 낮잠도 시원하게 잘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밤에 잘 때 이 방법 쓰고 창문만 살짝 열어놓으면 에어컨 없어도 숙면 가능하더라
하시더라고요. 자, 이 정도면 얼음 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감이 오시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 전기료도 줄어들까? 그럼요. 확 줄어듭니다. 이건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전남 광양에 사시는 73세 김정수 어르신, 작년 여름에 하루 전기료 200원 수준으로 2달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다음 이야기에서 그 노하우를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에어컨 없이 선풍기와 얼음만으로 무려 30만 원 이상 아낀 비법 궁금하시죠? 하루 200원 전기료로 여름을 났다.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시면 에이, 그건 좀 뻥이지 않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입니다. 전남 광양에 사시는 73세 김정수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작년 여름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7월과 8월 2달 동안 에어컨은 단 하루도 안 켜고 오직 선풍기와 얼음만으로 여름을 났다고 해요. 전기료요? 2달 합쳐서 1만 2천 원이 안 나왔답니다.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200원 정도. 믿기지 않으시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분이 쓴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낮에는 선풍기 앞에 얼음을 넣은 대야를 두고 오후 3시쯤에는 냉동실에 얼려둔 2리터짜리 페트병을 꺼내서 다시 활용하고 밤에는 창문을 열고 선풍기 방향을 바깥쪽으로 틀어서 실내에 더운 공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에 따라 바람의 방향과 냉기를 만드는 방법을 달리하신 거예요. 게다가 김 어르신은 선풍기를 가장 낮은 강도로 틀어두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바람 세게 틀면 금방 더워지더라면서요. 시원한 바람을 천천히 오래 느끼는 게 핵심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요? 하고 여쭤보니 김 어르신 말씀하시길 선풍기만 틀 땐 10분에 한 번씩 땀을 닦았는데 얼음 넣고 천천히 돌리니까 1시간도 끄떡없더라고. 게다가 한 가지 더. 방에 커튼을 꼭 닫아 두셨다고 해요. 햇빛만 막아도 실내 온도가 2도는 내려간다고 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더위를 피하자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대비하자는 거죠. 그러면 에어컨 없이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럼 얼음이나 페트병 외에 좀 더 강력한 조합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스팩입니다. 요즘은 냉동 전용 아이스팩을 마트나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걸 선풍기 뒤쪽에 붙여두는 거예요. 엥? 앞이 아니라 뒤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선풍기 뒤에 아이스팩을 붙이면 에어컨처럼 냉기가 쏟아지는 이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앞이 아니라 선풍기 뒤가 핵심입니다. 이 말 들으시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시원한 바람은 앞에서 나오는 건데 왜 뒤에 뭘 붙여? 그런데 이게 아주 과학적인 원리예요. 선풍기는 바람을 밀어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기를 끌어들여서 앞으로 밀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풍기 뒤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구조예요. 그럼 만약 선풍기 뒤에서 차가운 공기를 끌어오게 만든다면 앞으로 나오는 바람도 시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이스팩을 선풍기 뒤쪽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냉동실에 얼려둔 아이스팩을 꺼내고요. 그걸 수건으로 한번 감싸줍니다. 물이 맺히거나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 고무줄이나 끈 혹은 집게를 이용해서 선풍기 뒷망에 붙여줍니다. 딱 붙일 필요는 없고 공기가 그쪽에서 지나가도록 근처에 걸쳐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면 선풍기가 그 찬 공기를 자연스럽게 흡입해서 앞으로 보내주는 거죠.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바람 자체가 달라요. 정말 에어컨 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방법은 특히 얼음 대야보다 훨씬 오래 지속돼요. 왜냐면 아이스팩은 천천히 녹거든요. 하루에 2개만 번갈아 써도 충분합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8세 이경자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한여름 내내 거실 선풍기 하나만으로
온 가족이 시원하게 지내셨다고 해요. 정말로 바람이 달라요. 하루 종일 틀어놔도 냄새도 안 나고 머리도 안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아이스팩 없으신 분들은 얼린 생수병으로도 충분합니다. 2리터짜리 페트병에 물 채워 얼리신 다음 마찬가지로 수건으로 감싸서 선풍기 뒤에 고정하면 끝. 게다가 이건 꺼내서 마시기에도 좋잖아요. 살짝 녹은 물 한 모금 마시면 더위가 쑥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낮엔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데 밤엔 어떻게 해야 덜 더울까? 사실 밤이 더 힘들죠. 눕기만 하면 땀이 흐르고 새벽에 더워서 깨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땐 선풍기 방향을 살짝만 바꿔보세요. 바로 창문 바깥을 향하도록 선풍기를 돌리는 겁니다. 엥? 그럼 바람이 밖으로 나가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시원한 바람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에요. 왜 그런지는 다음에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름밤 꿀잠을 위한 선풍기 방향의 마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선풍기 창밖으로 틀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으시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시원해지려면 바람을 나한테 향해야 하는 거 아냐?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특히 여름밤에 꿀잠을 자고 싶다면 선풍기 방향을 바꿔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밤에는 밖이 더 시원하잖아요? 그럼 그 시원한 바람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실내에 더운 공기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창문을 열어도 시원한 바람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려두는 것, 즉 바깥을 향해서 틀어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의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깥의 시원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공기의 흐름, 즉 기류를 이용한 원리인데요. 딱히 복잡할 거 없이 문 열고 선풍기 바깥으로 돌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저녁 9시 이후, 특히 밤 10시부터는 실외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때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제가 아는 부산의 조남이 어르신은 밤마다 이 방법을 쓰시는데 선풍기 창밖으로 틀고 1시간만 있으면 방 안이 시원해져서 이불 덮고 잘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창문이 2개 있으시면 한쪽 창문은 열어두고 다른 쪽 창문에 선풍기를 설치하면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가 생기니까 훨씬 시원해집니다. 이 방법은 에어컨도 필요 없고 전기료도 걱정할 게 없어요. 게다가 밤새 선풍기 틀어놓고 직접 바람을 맞을 필요도 없으니 몸에도 훨씬 좋아요. 참, 여기서 또 하나 꿀팁. 선풍기를 완전히 창밖으로 향하지 않고 약간 비스듬히 틀어주면 바깥 공기 흐름과 맞물리면서 더 빠르게 순환이 됩니다. 그래도 밤에 땀이 나고 덥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과 함께 몸을 직접 식혀주는 방법도 병행해 보세요. 우리가 에어컨 바람보다 더 빠르게 시원해질 수 있는 방법, 바로 목에 수건 하나 두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체온이 확 내려가는 게 느껴집니다. 다음에서 그 구체적인 이유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목에 수건만 감았는데 체온이 확 내려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더위를 식히고 싶을 땐 몸 전체를 식히는 것보다 딱 한 군데만 먼저 식히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게 바로 목, 손목, 발목 같은 혈관이 많은 부위예요. 이 부위들은 피가 많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만 시원하게 식혀주면 몸 전체에 쿨링 효과가 퍼져나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꿀팁은 바로 이거예요.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목에 두르는 방법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근데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작은 수건 하나를 찬물에 충분히 적신 다음 가볍게 짠 후 목에 감아주세요. 물기를 너무 많이 짜지 않아야 시원함이 더 오래 갑니다. 가능하면 얼음물에 적시면 더 좋고요.
냉장고에 10분만 넣어두셨다가 꺼내셔도 충분합니다. 이 상태로 있으면 목 주변의 큰 혈관들이 빠르게 식으면서 몸 전체가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저도 여름에 장 보러 나갈 때나 집안일 할 때 항상 이 방법을 써요. 특히 설거지나 청소할 땐 땀이 금방 나잖아요. 그럴 땐 이 수건 하나만 있어도 훨씬 버틸 수 있습니다. 경기 고양에 사는 70세 박연자 어르신은 난 이거 없으면 여름 못 난다니까. 냉장고에 수건 여러 개 싸놨어요.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몇 번이고 교체할 수 있어서 위생적이고 무엇보다 전기도 안 들고 에어컨 없이도 몸을 식히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기가 있는 수건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젖은 거 목에 두르면 옷도 축축해지고 찝찝해. 그쵸? 특히 외출할 땐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쿨링 스프레이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수건은 필요 없고 한 번만 뿌려주면 30분 이상 시원한 느낌이 지속되는 제품들도 있어요. 다음에서 바로 소개해 드릴 거. 옷도 젖지 않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쿨링 스프레이, 그리고 사용 시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스프레이 한 번이면 30분 시원합니다. 혹시 쿨링 스프레이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젖은 수건이 불편하시다면 이게 정말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마트나 약국,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쿨링 스프레이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한번 뿌리기만 해도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함이 퍼지는 느낌, 그게 바로 멘톨과 에탄올의 작용 덕분입니다. 멘톨은 우리가 잘 아는 박하 성분이고요. 에탄올은 알코올의 일종인데 이게 피부에 닿으면 순간적으로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요. 그 과정에서 피부 표면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거죠. 사용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외출 전 목덜미나 팔 안쪽, 무릎 뒤쪽 같은 열이 쉽게 나는 부위에 가볍게 한 번만 뿌려주세요. 그러면 바로 청량한 느낌이 들면서 땀이 덜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외출하실 때, 지하철이나 버스 기다릴 때, 길거리에 그늘도 없고 바람도 없으면 숨이 턱 막히잖아요? 그럴 때 이 쿨링 스프레이 하나면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저도 작년 여름 마트 갔다가 갑자기 날씨 더워져서 스프레이 뿌렸더니 30분 넘게 덥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휴대용으로 작고 가벼워서 가방에 하나 넣어두시면 정말 유용해요. 다만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째, 얼굴에는 직접 뿌리지 마세요. 눈이나 입 주변에 닿으면 따갑거나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둘째, 상처난 피부나 땀띠 부위엔 사용 금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자주 뿌리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하루 23번 정도로 적당히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향이 너무 진한 제품이 부담스럽다면 무향 또는 약한 허브향 제품을 골라보세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쓰기 좋게 부드러운 분사력과 은은한 향으로 나온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건이든 스프레이든 우리 몸을 먼저 식혀주는 것만으로도 무더위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덥다, 집안이 푹푹 찐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어쩌면 온도가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도 이상하게 더운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럴 땐 의외로 습도가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선풍기, 아이스팩, 수건을 써도 습도가 높으면 시원한 바람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이 습도의 정체,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왜 습도에 더 민감해지는지 꼼꼼히 알려드릴 거. 시원해지기 위한 진짜 핵심, 바로 공기의 질을 바꾸는 겁니다. 습도가 높으면 아무리 시원한 바람도 효과 없습니다. 이 말 혹시 실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선풍기도 틀고 얼음도 두고 쿨링 스프레이까지 했는데도 왜 이렇게 숨이 턱 막히고 덥지? 이럴 때 있죠.
그게 바로 습도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더우면 땀을 흘리죠? 그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낮춰주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습도가 높으면 땀이 증발이 안 돼요. 피부에 땀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끈적거리고 열은 더 오르죠. 이게 왜 더 위험하냐면요. 몸은 이미 뜨거워졌는데도 땀이 안 마르니까 계속 더 덥게 느끼고 열사병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우리 또래가 되면 체온 조절 능력이 예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습도에 더 민감해져요. 그냥 땀이 안 마르는 게 아니라 호흡도 답답해지고 심장도 더 빨리 뛰는 느낌, 이런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습도 조절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집 구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단열은 잘 돼 있는데 공기 흐름이 막혀 있어서 습기가 자꾸 집 안에 쌓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창문 열었는데도 왜 이렇게 푹푹 찌지? 이렇게 느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습기를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전기세도 걱정되고 부피도 크고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통적인 방법들, 우리 어머니 세대가 하셨던 자연 제습 비법을 알려드릴까? 이게 그냥 옛날 방식이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효과 있고 경제적이고 무엇보다 실내 공기를 바꿔주는데 딱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신문지, 숲, 그리고 소금을 활용한 전통 제습법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방법으로 방 안습기를 쏙쏙 빼내신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도 함께 전해 드릴게요. 기대되시죠? 에어컨 없이도 습도를 잡기만 하면 여름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엄마가 하던 그 방법 다시 써보세요. 혹시 예전에 집안에 숯을 걸어 두시거나 신문지를 구석구석 깔아 두시던 모습 기억나시나요? 그게 그냥 버릇이 아니었어요. 습기를 잡는 지혜, 우리 어르신들만의 생활의 기술이었던 거죠. 먼저 신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신문지는 종이 중에서도 흡습력이 아주 뛰어난 편이에요. 이불장, 서랍, 신발장 안에 신문지를 깔아두면 그 공간 안의 습기를 신문지가 흡수해 줍니다. 게다가 신문지는 겹쳐 놓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축축해질 정도로 습기를 잘 빨아들여요. 이런 걸 자주 갈아주기만 해도 실내 습도가 꽤나 안정되거든요. 다음은 숯입니다. 숯은 예전부터 공기 정화, 냄새 제거, 습도 조절 세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아주 효자 재료예요. 특히 숯 속의 미세한 구멍들이 공기 중에 수분을 빨아들이는 작용을 하거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은 숯을 말린 다음 작은 망이나 천 주머니에 담아서 거실, 화장실, 옷장 등 구석에 놓아두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햇볕에 말려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은 굵은 소금입니다. 소금도 습기 흡수가 아주 뛰어나요. 특히 습한 장마철에 유리컵에 담아서 주방이나 욕실 구석에 두면 컵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로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전통 제습법 세 가지, 신문지, 숲, 소금만 잘 활용하셔도 제습기 없이도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실내 공기 질을 확 바꾸신 서울 노원구의 74세 박순자 할머니 사례도 있습니다. 작년 여름엔 땀띠가 너무 심해서 밤잠을 설쳤는데 신문지를 방 여기저기 깔고 소금도 유리컵에 담아두고 나니까 방이 덜 눅눅하고 선풍기 바람도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그해 여름 에어컨 없이도 숙면을 하셨다고 해요. 이런 걸 왜 이제야 했을까? 하셨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혜만 잘 써도 더운 여름을 훨씬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들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고요? 괜찮습니다.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이 모든 꿀팁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지까지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시니어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에어컨 없이 여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꿀팁들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하나하나 어렵지 않고 실생활에서 금방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여름철 꿀팁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선풍기 앞에 얼음을 놓자. 30cm 거리 얼음 그릇 또는 얼린 페트병을 선풍기 앞에 놓고 수건 하나 덮으면 체감 온도 4도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스팩은 선풍기 뒤에 붙이자. 차가운 공기를 선풍기가 흡입해 에어컨 같은 시원한 바람이 앞에서 나옵니다. 에너지 낭비 없이 효과는 2배. 셋째, 밤에는 선풍기를 창밖으로 돌리자. 실내의 더운 공기를 밖으로 빼내면서 바깥의 시원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밤 9시 이후 효과 만점입니다. 넷째,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목에 두르자. 혈관이 몰려있는 부위를 먼저 식혀주면 몸 전체 체온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하루에 여러 번 갈아 쓸 수 있어 위생적이죠. 다섯째, 쿨링 스프레이로 옷 젖지 않게 시원하게. 멘톨과 에탄올 성분이 피부에 청량감을 줍니다. 휴대도 간편해서 외출 시에도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습도를 잡아야 진짜 시원해진다. 신문지, 숲, 소금 등 전통 제습법으로 실내 습기를 줄이면 바람이 훨씬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어떠세요? 이 6가지만 기억해 두셔도 올 여름 훨씬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좋은 정보 알았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해보셔야 해요. 오늘 당장 1번 얼음 그릇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니면 냉동실에 페트병 하나 얼리는 것도 좋아요. 작은 시작이지만 그게 여러분의 여름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꼭 남겨주세요. 나는 얼음 놓아봤는데 효과 있었다. 신문지 제습법 써보니 확실히 달라졌다. 이런 경험들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시청자 한 분, 한 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겐 희망이 됩니다. 끝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는 똑똑한 시니어입니다. 작은 변화로 큰 여름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꿀팁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